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본사주의 신명도사가 여러분께 또 이 재미나게 이 사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주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제 올해 나이가 56세 되시는 이 기유생 닭띠입니다. 여성분의 팔자 명절을 보면서 오늘도 실전 사주풀이 이 신년 대운모기와 그리고 이제 2024년도 갑진년에 이 여성분의 1년 운세와 이 대운을 보면서 그 재물과 관련된 사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팔자명주의 주인공이신 이분은 이제 얼마 전에 본사중의 신명도사에게 이제 사주 상담을 하신 분인데 본인의 사주 명조와 이 흘러가는 대운과 세운을 보면서 유튜브에 꼭 좀 올려달라.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가장 궁금해 하는 게, 물론 이제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이 건강에 대해서, 건강운이 이제 제일 궁금한 거죠. 그렇지만 이분은 이제 건강하신 분이니까, 현재 하시는 일은 그 요식업,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재물운이 가장 궁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운의 재물운과 2024년도에 재물운이 어떠한가, 요러한 것을 지금부터 한번 사주학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팔자 명절을 보면 이분은 이제 기유년 갑술월 무진일 병진시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이제 흘러가는 10년 대운은 6대운입니다. 울로는 을해,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모, 개미 대운으로 이제 10년씩 대운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태어난 월지를 보면 이제 술월에 태어나셨습니다. 현재 나이는 이제 56세이니까 현재 흘러가는 10년 대운은 이제 56, 이게 경진 대운인데 우리가 이 대운을 보실 때는 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일이 양력으로 이제 술월이면 이제 계달입니다. 양력으로는 이제 10월달이고 음력으로는 9월달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나이는 56세, 대운은 이렇게 56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았지만 생일이 지나면서부터 이 대운이 바뀌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기묘대운입니다. 기묘대운. 자, 이분이 태어난 월지가 아까 이제 제가 술월이라고 했습니다. 이 술월은 동물로는 계달이고 이 사주명리학에서는 신유술, 이제 신달이 원숭이달, 그 다음에 유달이 닭달, 술달이 계달입니다. 그래서 신유술 요 세 개의 달을 가을로 봅니다. 가을은 금의 기운이 강한 금의 계절입니다. 자, 이번은 금의 계절 가을에 하늘로부터 무토일간을 부여받고 이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무토일간이 이제 태어난 계절이 이제 가을, 술토. 여기다 내가 이제 같은 비견이니까 여기에 뿌리를 이렇게 내렸다. 이렇게 사주 해석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사주 해석이 완전히 잘못됩니다. 여러분들이 팔자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일주론만 가지고 일주론을 막 이렇게 많이 이제 그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주만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과 어떠한 성향을 파악해낼 수가 없습니다. 부귀영화 이런 것도 내가 돈 있고 가난하고 부자 이런 것도 어떠한 일주가 어떻다 아닙니다. 본사적인 신명도사가 계사일주인데 본사주의 신명도사는 팔자에 화의 기운이 많기 때문에 좀 성격이 조금 약간 급합니다. 근데 계사일주라고 해서 사주에 이제 수기운이 강한 분들은 의외로 성격이 좀 느긋합니다. 그래서 뭐 같은 일주라고 그 성격 어떤 성향을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팔자는 8자의 기운을 다 보면서 이 팔자 8자는 이제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건데 이 팔자 8자는 바꿀 수가 없고 이 운에 의해서 그 변화를 일으키는데 어떠한 일주가 올해가 이제 만약에 이제 무토일간이고 무진일주다. 근데 무진일주가 갑진년이 들어와 가지고 요게 이제 편관입니다. 편관. 그 편관이 어쩌고 요게 진입니다. 요게 이제 비견이죠. 비견이 들어와서 어쩌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완전히 그 사주 해석이 완전히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일주라도 이 옆에 어떠한 기운이 있냐? 연주에는 어떠한 기운이 있고 그리고 월주에는 어떠한 기운이 있고 그 다음에 시주에는 어떠한 기운이 있고 그리고 대운에는 어떠한 기운이 있냐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틀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만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주는 성향이 어떻다. 이건 절대 그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팔자, 여덟자의 전체적인 기운과 그 다음에 대운 두 자의 기운, 그 다음에 하나하나 흘러가는 이 두 자의 기운, 그러면 우리가 또 뭐 다룬까지는 봐야겠죠. 그래, 그 월운의 기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글자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글자. 근데 이 기운은 반드시 지금 이 시간 이후에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운, 힘의 균형, 오행의 힘의 균형을 잘 파악하는 것이 이제 그 사주 해석을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 수월, 가을이기 때문에 이게 같은 그 토다. 이래서 내가 여기 뿌리를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 월지의 이제 그 진술충미만큼은 계절, 이 사주명리한 계절학입니다. 그래서 계절로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월지에 축토가 있다. 그러면 수의 기운으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월지에 미토가 있다. 그러면 이제 사오미, 여름이죠. 미월이.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화의 기운으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진토가 월지에 있을 때는 목의 기운, 그 다음에 이 술토가 월지에 있을 때는 금의 기운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주 해석이 아주 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토 입장에서 또 12운성으로 봐도 여기에 이제 묘지입니다. 여기 묘지. 여기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금의 기운으로 보시고, 여기에 내가 이제 토생금을, 이렇게 이제, 기운이 토생금을 해주는 계절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내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주가 보면은 이제 만약에 이 술토가 뭐 일지나 시지나 연지에 있을 때는 그냥 토의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월지에 있기 때문에 토생금을 해주는 계절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여기에는 근을 내리지 못했고, 여기에 시지의 진토와 일지의 진토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근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도 근이 되고, 여기에도 근이 되고, 여기 또 연간에 보면 병화가 화생토를 해줍니다. 그 때문에 이 사주는 의외로 좀 사주가 강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성분께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재물과 관련된 재물운이 가장 궁금해 하시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 재물의 동태를 이제 잘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무토일간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토일간, 무토나 이제 기토일간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토가 가서 그거라는 오행, 토국수. 그래서 수가 이제 재성이라 해서 재물을 나타냅니다. 자, 근데 팔자에 보면은 재물을 나타내는 글자가 없습니다. 수의 기운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팔자 해석을 할 때 이 팔자에 재성, 재물의 기운, 재물이 없다 해서 이 사주는 재물이 없으니까 사주에 재물이 안 보이네요. 거지 팔자입니다. 이렇게 사주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이 팔자의 재물이 이제 재물을 나타내는 기운이 재성이 많습니다. 팔자에 이거 전부 재물이네요. 아주 부자 사주입니다. 아주 부자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주를 볼 때는 힘의 균형, 그러니까 재물의 기운과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일간입니다. 일간에, 팔자, 여덟자에서 일간이 그 사주 원구의 주인공, 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간의 힘의 균형을 보면서 내가 재물의 힘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팔자인가, 이런 걸 일단 보셔야 됩니다. 본사적인 신명도사는 팔자 전체가 여덟자입니다. 여덟자에서 재물을 나타내는 글자가 4자, 그리고 재물을 생해주는 식상의 글자가 2자. 그러니까 팔자 전체가 돈입니다, 돈. 근데 이제 본사적인 신명도사가 살아가는 것은 완전 이제 그 전생에 재물로, 돈으로 어떠한 이제 뭐 악업을 쌓는지, 돈으로 이제 돈하고 인연이 없는 돈 때문에 이제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팔자 명조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나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 명리학을 공부해 보니까 거기에 다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팔자에 이제 그 재물을 나타낸, 이제 팔자에 가장 돈이 많다. 그런 분들은 절대 그 재물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이 흘러가는 대운에서 재물운이 또 들어오면 그때 아주 그냥 돈을 쫓아가다가 엄청난 무지막지한 고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자에 돈을 나타내는 글자가 많은 분들은 절대 돈을 쫓아가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 여성분과 같이 돈을 나타내는 글자가 하나도 없다고 당신은 뭘 해도 안 돼,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진토가 2개가 있는데,
이 진토가 그 신자진, 이제 삼합에, 우리가 그 이제 사주명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압니다. 근데 이제 그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 때문에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 신자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토는, 수의 고장입니다. 수의 고장. 우리가 그 진월에, 임묘진, 봄에 보면 진월에 물기를 쫙 빨아들입니다. 땅속으로. 그러듯이 이 진토는 물을 저장하는, 물을 쫙 빨아들이는 그러한 토입니다. 그래서 이 무토일간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그 수가 재물입니다. 재물. 그래서 재물을 이 땅속으로 딱 이렇게 끌어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돈 창고로 보셔야 돼요. 돈 창고. 그래서 이 무제 사주인 분들이 의외로 돈 창고가 있는, 그러니까 진수충미 이제 그 토에서 돈 창고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돈 창고가 지지에 있는 분들은 의외로 부자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알부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도 뭐 운영하시는 그 건물, 현재 이제 그 요식업 하는 그 건물도 이 여성분의 명예로 돼 있으시고, 의외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부자 사주입니다. 근데 그 운이 안 좋을 때는 또 어떻게 보면 또 돈 창고가 열리고, 또 뭐 천간으로 이 사주가 이제 보면은 이 천간에 이제 이 겁재가 있습니다. 이 사주가 신강할 때는 이 겁재가 항상 흉신인데, 이 겁재를 요 간목이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묶어놨기 때문에 이 여성분은 천간으로 이제 이 재물을 나타내는 재성이 들어와도 돈을 내가 잡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대운을 잘 보세요. 여기 현재 대운, 기묘대운. 이 기묘대운에 보면은 이 겁재가 내 팔자 원구에 있는 이 겁재를 묶어놨는데, 이 대운에서 이 간목, 평관이 기토를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요건 살아나는 겁니다. 요 기토가 살아나면은 천간에 이제 사주가 신강할 때는 이 겁재가 이제 뭐 나만 생을 받는 게 아닙니다. 화생토, 겁재도 생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러할 때는 이제 천간에 재물의 기운이 뜰 때는 이제 좀 돈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2023년도가 개묘년에도 이제 좀 금전적으로 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도 임수가 떴지요. 그때도 또 이제 좀 재물적으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세운에서 재물의 기운이 뜨지 않고, 현재 이제 운은 이제 항상 이 겁재가 재물을 노리는 거죠. 이렇게 갑기압으로 요게 이제 요걸 묶는 거죠. 요걸 묶고 얘가 살아나는 거죠. 얘가. 자, 근데 이제 그 대운에서 보면 이제 오심중, 이 대운을 잘 봐야 된다. 이 대운이 이제 그 음력 9월, 양력 10월이면 요 대운이 바뀝니다. 자, 근데 이제 보면은 사주 원국에 보면은 월지와 일지가 이렇게 충을 합니다. 충. 이게 이제 돈 창고인데, 이게 돈 창고, 요것도 돈 창고인데, 이게 충을 맞으니까 이 돈 창고는 항상 열려버리는 겁니다. 이건 내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운에 따라서 뭐 남 돈이 됐다, 내 돈이 됐다 그랬지만은 요 돈 창고는 항상 요건 내 돈입니다. 여기 진중에 여기 수의 고장, 이 수는 내 돈입니다. 자, 근데 2023년도 이 운을 보기 전에 이제 대운, 앞으로 이제 이 대운을 보겠습니다. 생일이 바뀌면서 이 대운이 바뀌는데, 요때는 이제 경진 대운입니다. 그래서 이 진토가 50대운에는 이제 어떠한 누구나 이제 월지와 충을 합니다. 근데 이 사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월지가 금의 기운이 이것도 이제 물론 소중하게 쓰이는 거죠. 이 금의 기운. 그 월지가 좋은 오행을 이제 50대운에 충을 할 때는 그 해 이제 그 대운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월지가 아주 흉신일 때 이 50대운에서 치면은 그 대운은 무지하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성분께서는 이 월지를 충을 해도 이 금은 여기에 유금이 있습니다. 유금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면 이 돈 창고를 지켜야 되는 그러한 팔자입니다. 이 팔자 명절은 이 돈 창고가 충을 맞으면 안 좋은 겁니다. 근데 대운에서 경진대운에서 이 진토가 여기를 충하기 때문에 이 돈 창고는 지켜지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렇게 충을 하지만은 이 월지의 힘이 원체 강하기 때문에 이 창고는 그냥 열려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대운에서 이렇게 진수충을 해주고, 그리고 갑진년에도 이 진토가 들어오면서 여기를 같이 충을 해주면은 이 돈 창고는 살아나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23년도 갑진년에도 이 돈 창고도 살아나는 거고, 이 돈 창고도 내 돈이 되는 겁니다. 이 돈이 두 개가 내 돈이 되기 때문에 이 갑진년에도 본사적인 신명도사가 보기에는 재물운이 무지하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2024년도
음력으로 9월, 양력으로 10월이 되면서 이 진수충을 쳐주면은 이 진토, 물론 여기서도 같이 이렇게 쳐주지만은, 여기서 이제 칠 때는 이게 월지의 힘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이게 열리지만은 이게 쳐주고 또 여기 24년도 이것도 쳐주기 때문에 동창고 두 개가 살아나기 때문에 올해 운은 무지하게 좋고, 그리고 앞으로 바뀌는 이 대운도 상당히 좋은 대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주 해석을 할 때 그 재물이, 그러니까 내가 재물 그릇이 큰가 작은가 이거부터는 일단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재물 그릇이 작은 분들은 절대 그 재물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본사적인 신명도사가 보기에는 의외로 재물 그릇이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6대운 이 대운에서는 그래도 내가 쓸만한 돈을 이렇게 걷어들이는 그러한 대운으로 보입니다. 자, 이 천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 이제 올해 이제 음력 9월 양력 10월이 되면은 이 겁재는 사라집니다. 이 겁재가 안 좋습니다. 겁재가. 그래서 이제 이 천간의 경금이 요걸 물론 깨겠죠. 이렇게 각경충으로 빼면 이 겁재가 살아나겠지만은 또 요 간목이 목생화로 되면서 요 병화가 또 경금을 잡습니다. 그럼 여기 다시 묶이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묶였다가 풀렸다 이러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본사적인 신명도사가 보기에는 56대운에 요 기토는 일단 간목이 잡는 겁니다. 간목. 하지만 갑경충이 되기 때문에 경금이 치러가면 이것도 병화가 요걸 극을 합니다. 요 극을 하기 때문에 요 충을 막아주지만 또 충도 됩니다. 충도 되고 요 병화가 경금을 그러니까 파극도 시키지만 그게 그러면서 오행이 돌아가는 겁니다. 오행이 돌아가기 때문에 요게 이제 약간 요 기토가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간목이 항상 이렇게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본사의 신명도사가 보기에는 56대운에는 그래도 장사를 이분이 이제 그 장사하시는 것도 이제 물가에서 합니다. 물가. 그래서 그 때문에 수가 꼭 필요한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본사의 신명도사가 보기에는 앞으로 대운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재물을 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근데 이제 건강을 보면은 이 진토가 이제 수의 고장입니다. 이렇게 수를 빨아들이고 여기서도 보면 이 진토에서도 수를 빨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팔자 전체로 보면은 이 땅 속에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뭐 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땅 속에 돈이 있다 이렇게 해도 볼 수 있지만은 수의 기운이 땅 속으로 쭉쭉 빨린다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그 건강에서 이 수 기운이 약해지는 것은 사람 인체에서 이제 신장, 방광, 비뇨기 쪽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께서는 항상 돈은 들어오지만은 건강은 신장, 비뇨기, 방광, 자궁 이런 쪽의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본사적인 신명도사가 올해 나이 56세 기우생 이 여성분의 팔자 명제를 보면서 앞으로 이제 바뀌는 56 경진 대운과 그리고 2024년 갑진년에 이분의 재물운은 어떠한가 이런 것을 재미나게 여러분께 사주 이야기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